네. 앞에 있는 이것을 그림으로 보십니까? 아니면 글로 보십니까? 많은 분들이 글보다는 그림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. 네. 뭐 작은 손짓갑을 하나 그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. 네. 그런데 이게 에레미야 18장 15 절에 나오는 글자였어요. 네. 그래서 인제 이거를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이대로 하나를 그려 놓고요. 가위질을 해서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딱 펼치는 이런 놀이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래서 이 글자가 에레미야 18장 15 절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중국어 표현을 먼저 읽어보면 아우투어 푸핑, 아우투어 푸핑. 자, 그러면 한국어 표현은 뭘까요? 예, 좀 힌트가 가셨죠? 요철, 요철, 요철이 있어서 평평하지가 않다. 자, 이런 말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한문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게만 보시면 안 돼요. 예, 그림이잖아요. 그림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쓰이는 글자가 됐잖아요. 자, 그런데 이제 아우투어는 예를 들은다면 찾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걸어가다가 발뿌리에 뭔가가 걸렸을 때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아우투어의 요철의 또 다른 어떤 장애물, 이것이 이제 돌출이라는 글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돌이라는 이 글을 보면 이게 구멍혈이잖아요. 여기다 만들 꼭만 밑에 쓰면 하늘 공간이라는 얘기가 되죠.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다. 왜냐? 여기 개가 옆에 있으니까. 개의 견이 옆에 있잖아요. 자, 그래서 이 개가 구멍 가고 어떤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재미나게 한 토막의 이야기를 해드린다면, 자, 어, 개 앞에 조그만한 쥐가 나타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쥐가 개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, 자, 쥐는 도망을 가서 이 구멍 속으로 뽕 들어간 거예요. 그런데 개가 쥐를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쥐가 들어간 구멍으로 아주 돌진을 한 거죠. 네. 그랬는데 개가 몸이 좀 크잖아요, 쥐보다는. 쥐는 마음대로 들락거렸던 그 구멍인데 개는 고만 그 구멍에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해서 돌출이라는 글자를 이런 이야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람이 걸어가다가 요철을 만난다든가 돌출된 어떤 걸 만나면 넘어지기가 쉽죠. 네, 그래서 발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러잖아요. 자, 그런데 이제 발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발이 들어가야 되겠죠. 네, 그래서 이게 발족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글자는 잃을 실이에요.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. 자, 그럼 뭘 잃어버렸을까요? 발을 순간 어디다 디뎌야 할지를 잃어버린 거예요. 왜 발이 꼬일 때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발 디딜 때를 잃어버렸다. 이렇게 되면 거꾸러지겠죠? 그래서 거꾸러질 질이 됐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또 글자를 보면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으나 자, 다른 글자죠. 이거는 다리가 쭉쭉 뻗었고 이거는 이쁘게 꼬불려져 있네요. 그리고 보면 선생님 할 때 쓰는 글자 같죠? 자, 선생님 할 때 쓰는 글자는 먼저 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잖아요. 자, 그래서 이것이 발족을 만나서 뭘로 변하나 했더니 맨발선입니다. 자, 맨발선이라는 것은 어느 때 우리가 맨발선을 보이는가 하면은 손님이 왔어요. 반가운 손님이 왔어요. 그것도. 그런데 잠깐 기다려. 나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나갈게.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. 그저 맨발로 뛰어나가서 환영을 하죠. 그래서 맨발이 먼저 나갔다 해서 맨발선이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게 벌레라고 합니다. 네, 한국어로는 이제 촉벌레라고 하고 또는 자벌레라고도 합니다. 그런데 발이 이 자벌레 꾸불꾸불 꾸불꾸불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벌레예요. 자, 근데 발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어떻습니까? 벌레처럼 신속하게 못 나간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
머물거릴 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벌레처럼 꾸불꾸불한다 이거죠. 꾸물꾸물한다 이거죠. 자, 그다음에 이제 또 옆에 있는 글자는 답이라는 글자예요. 전답이 아니라 밟을 답입니다. 자, 그러면 답사할 때 우리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. 학생들이 서품 겸 해서 어디 답사를 간다. 그런데 당연히 걸어가야 되니까 발족이 있겠죠. 그런데 답사를 하러 가는 사람이 밤중에 답사하지는 않죠. 밤중에 답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. 자, 그래서 해가 떴을 때 답사를 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날일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왜 날개가 있을까요? 답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정말 한 걸음 걷다가 쉬고 한 걸음 걷다가 쉬는 이런 허약한 사람은 아니겠죠? 정말 날아가듯 팔팔한 이런 사람들이 답사라는 걸 가죠. 그래서 자, 날개가 붙은 이유가 그것입니다. 자, 나는 것처럼 빠릇빠릇 행동하는 사람이겠죠.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까는 날개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진짜 새가 나왔네요. 자, 여기에 이 새는 꽁입니다. 꽁. 자, 그런데 꽁이 발족과 함께 만났네요. 자, 그래서 어떤 말이 되냐? 헐짝헐짝 잘 뛴다는 얘기죠. 그래서 뛸약이라는 단어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이 글자를 어떤 것이냐면 똑같은 꽁이에요. 지금 여기 발족만 빠지고 날일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. 자, 이 말은 월, 자, 월이잖아요. 그러면 이 말만 안다면 뭔지를 알겠죠? 월일이 들어갔습니다. 자, 맞아요. 우리 요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.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월, 요, 일이라고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꽁이 햇빛을 받으니까 날개가 아주 반짝반짝 이쁘더라 이거죠. 그래서 이거는 빛날요라고 하고요. 여기 발족은 띨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아웃도어를 만난다든가 돌출된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 발이 넘어질 수 있다 해서 발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때? 처음에 드린 것처럼 이게 그림이지 글자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한문은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그저 그림처럼 보시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재미나고 또 이렇게 그림 보듯이 한자 한자 익혀나가면 한문과 친숙해질 수 있다는 점,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네요.